안녕하세요. 어니언입니다. 대성하이텍과 쏘가 월요일에 동시 상장을 합니다. 빠르게 필수 정보와 상장일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대성하이텍과 쏘카의 상장은 8월 22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단독 상장이 아닌 점은 아쉽지만 한동안 상장되는 종목이 없는 점은 장점입니다. 동시 상장은 매우 변수가 많습니다. 최근 일반 종목의 동시 상장은 6월 24일 레이저셀과 보로노이, 7월 28일 성일하이텍과 에이프릴바이오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도 뒤에서 자세히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장일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사 주조합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성하이텍입니다. 대성하이텍은 우리사 주조합에 14%의 주식을 배정하였습니다. 적지 않은 배정입니다. 실제 배정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모두 청약되고 최종 배정되었습니다. 대성하이텍은 우리사주조합에 실권이 없었습니다. 최근 기관 투자자들이 배정을 받고도 청약이나 최종 배정을 받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대성하이텍은 배정받은 기관이 모두 청약하고 최종 배정까지 받았습니다. 대성하이텍의 주식을 받은 일반 청약자는 15만 5,034명입니다. 지난 청약 결과 균등 배정 주식 수가 2주 이상이었기에 청약하신 분들은 모두 배정받았습니다. 이어서 쏘카의 우리사주조합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쏘카는 우리사주조합에 20%의 주식을 배정하였습니다. 실제 배정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 중 39.33%만 청약되고 60.67%는 실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대규모 실권이 있었던 것입니다. 쏘카의 직원 1인당 우리사주조합 배정 규모는 약 5,100만원 규모입니다. 대규모 청약에 비하면 아주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쏘카 직원분들의 국민연금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연봉은 4,656만원으로 연봉에 비해서는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의 첫 청약 시에는 17%밖에 참여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우리사주조합으로 청약에 참여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50%는 보존해준다고 약속을 하고 추가 모집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큰 폭의 미달이 발생한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가장회사 사정을 잘 아는 우리사주조합의 미달은 매우 안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실권 물량은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되어야 하나 이번 주간사는 이를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관 투자자의 비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쏘카의 청약은 3개의 증권사로 진행된 청약이었고 중복 청약으로 배정받지 못한 139건을 제외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일반 청약자는 45,787명입니다. 증권사별 최소 균등 배정 주식 수가 3주 이상이었기에 청약하신 분들은 모두 배정받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성하이텍입니다. 대성하이텍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경쟁률은 1678곳의 기관이 참여하여 1934.8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의무 보유하격 신청은 건수 기준 4.47%, 수량 기준 4.57%를 기록하였습니다. 높은 경쟁률에 비하면 의무 보유하격은 매우 아쉬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무 보유하격은 실제 배정에 따라 비율이 큰 차이가 있기에 실제로 얼마나 배정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종 의무 보유하격 배정된 내역을 살펴보면 의무 보유하격 신청 수량이 평균 배정 비율보다 높은 310.94%가 배정되었습니다. 대성하이텍의 최종 의무 보유하격 비율은 14.21%입니다. 대성하이텍는 공모가 9,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1,195억 원입니다. 규모가 그리 큰 회사는 아닙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약 168만 주가 있습니다. 의무 보유하격이 배정됨에 따라 상장일 유통 물량은 이전 34.15%에서 조금 줄어든 31.98%가 되었습니다.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약 382억 원입니다. 쏘카의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겠습니다. 쏘카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경쟁률은 348곳의 기관이 참여하여 56.0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무보유하격 신청은 건수 기준 5.46%, 수량 기준 0.18%를 기록하였습니다.
거의 없는 것과 다름없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의무 보유확약은 실제 배정에 따라 비율이 큰 차이가 있기에 실제로 얼마나 배정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종 의무 보유확약 배정된 내역을 살펴보면 의무 보유확약 신청 수량이 평균 배정 비율보다 매우 높은 4,251.29%가 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배정 비율이 높은 이유는 의무 보유확약을 신청한 수량 거의 그대로 1일에 가깝게 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높은 의무 보유확약 비율로 배정하였지만 워낙 신청 비율이 낮아 최종 의무 보유확약도 그리 높지 않은 7.65%를 기록하였습니다. 속하는 공모가 28,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9,163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큰 회사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약 184만 주가 있습니다. 의무 보유확약이 배정되긴 하였지만 우리 사주조합의 실권이 대량 발생함에 따라 상장일 유통 물량은 이전 14.51%에서 오히려 소폭 상승한 15.29%가 되었습니다.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약 1,401억 원입니다. 대성하이텍의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 주체별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가장 많은 39.49%, 해외 기관이 가장 적은 9.76%, 국내 기관이 31.19%, 일반 청약자가 19.56%입니다. 기존 주주 비율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우 많은 물량입니다. 공모 주주 중 상장일 매도 타이밍이 가장 빠른 해외 기관의 지분도 9.76%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상장일 일반 청약자의 비율은 그리 크지 않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공모가 기준 주체별 유통금액을 살펴보면 상장일 가장 변수가 되는 기존 주주가 약 151억 원입니다. 대성하이텍의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들은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한 기관이 79만 주나 매각이 가능한 점은 매우 큰 변수입니다. 전환 사채가 있긴 하지만 상장일 주식으로 바로 전환되지 않기에 상장일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성하이텍의 상장일 최종 유통 물량을 기존 상장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대명에너지, 세비캠보다 조금 많은 수준입니다.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소카의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 주체별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36.70%, 해외 기관이 가장 적은 5.18%, 국내 기관이 가장 많은 39.93%, 일반 청약자가 18.19%입니다. 기존 주주 비율이 약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량입니다. 공모 주주 중 상장일 매도 타이밍이 가장 빠른 해외 기관의 지분도 약 5%로 높은 편입니다. 상장일 일반 청약자의 비율은 아주 크지 않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공모가 기준 주체별 유통금액을 살펴보면 상장일 가장 변수가 되는 기존 주주가 약 514억 원입니다. 대성하이텍의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들은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액주주가 룬이처럼 많지는 않지만 소액주주의 비율을 볼 때 대부분 소액주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주식들은 이미 행사한 직원들의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이 비상장 거래로 유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카의 비상장 거래 내역을 참고하면 최근 1년간 공모가 보다 낮게 거래된 적이 없기에 상당수의 기존 비상장 주주들은 텐트 공모가로 상장 시 손실로 볼 수 있습니다. 소카의 상장일 최종 유통 물량을 기존 상장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범한 큐얼셀보다 많고 루닛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이 매우 많은 편입니다. 대성하이텍의 상장일 주가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일 공모가 9,000원 기준 시초가 100% 상승한 상한가를 달성하면 18,000원이 되고 개장 후 30% 상승한 따상을 기록하면 23,400원이 됩니다. 대성하이텍은 상장일 최악의 경우 5,670원에서 최상의 경우 23,400원 사이의 주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청약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성적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카의 상장일 주가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일 공모가 28,000원 기준 시초가 100% 상승한 상한가를 달성하면 56,000원이 되고 개장 후 30% 상승한 따상을 기록하면 72,800원이 됩니다.
소카는 상장일 최악의 경우 17,650원에서 최상의 경우 72,800원 사이의 주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청약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성적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진행된 청약이 많아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증권사를 확실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성하이텍은 신한금융투자로 진행되었습니다. 청약자 수가 거의 상장일 접속할 동시 접속자 수로 아주 적지 않습니다. 8시 40분부터 미리 로그인 및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낮지는 않은 경쟁률이었기에 균등 주식수 제외, 청약 등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비례 1주 기준 2.3% CMA 세후 이자보다 매도 가격이 나으려면 공모가보다 12.12% 상승한 1090원은 되어야 상대적인 손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카는 3개의 증권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청약하신 분들은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유한타증권 중 어디로 주식을 배정받으셨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가 많지는 않아 상장일 버벅이는 현상은 드물겠지만 초반부터 주가 변동이 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리미리 로그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카는 환불일이 5일이었지만 경쟁률이 매우 낮았기에 0.47%만 상승해도 2.3% CMA 세후 이자보다 나은 선택이 됩니다. 대성하이텍과 소카의 동시 상장은 두 종목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두 종목 모두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에게 배정된 비율이 적지 않은 점은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가 있는 만큼 초반 분위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6월 24일 레이저셀과 보로노이가 동시 상장하였습니다. 레이저셀은 초반에 고점을 찍고 하락하였고 보로노이는 시초가 하한가로 시작하여 더 큰 하락을 기록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레이저셀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가 대성하이텍보다 좋고 보로노이는 소카보다 못했습니다. 레이저셀의 유통 물량은 대성하이텍보다 많고 보로노이는 소카보다 조금 적었습니다. 지난 7월 28일 성일하이텍과 에이프릴바이오가 동시 상장하였습니다. 성일하이텍은 극초반에 고점을 찍고 하락 후 반등하였으나 하락으로 마무리되었고 에이프릴바이오도 극초반에 고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성일하이텍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가 대성하이텍보다 좋고 에이프릴바이오도 소카보다 경쟁률은 낮았지만 의무 보유하격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성일하이텍의 유통 물량은 대성하이텍보다 매우 많고 에이프릴바이오는 소카보다 크게 적었습니다. 각각 동시 상장 종목에 비해 안 좋은 종목으로 분류되었던 에이프릴바이오와 보로노이는 같은 바이오 종목이지만 서로 상반된 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 보로노이는 시초가 하한가로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에이프릴바이오는 21.88% 상승한 시초가로 시작하여 1분 뒤 거의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안 좋은 종목은 기존 사례를 참고할 때 시초가가 공모가를 넘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았던 종목들도 상승폭이 적지 않았던 경우 장극 초반이 최고점이거나 고점에 가까웠던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일 주가는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이전 상황은 단순 참고하시고 상황에 따른 행동을 미리 결정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다우 S&P 500, 나스닥이 조금 급락한 점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동시 상장 라이브 때 제공되는 상장일 동시 호가 시간의 매도 정보를 살펴보시고 매도 타이밍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상장일 아침 8시부터 라이브를 진행하고 30분간 음성 라이브도 있습니다. 청약하신 분들에게 HTS에 없지만 필요한 유용한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약하시고 배정받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은 후원 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